예, 지금부터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오늘 판결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파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뭐 선고문을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재판부는 상당히 조목조목 왜 무죄로 판단했는지 열거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의 법 감정은 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. 어떻게 보셨는지요, 전체적으로? 네, 재판부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. 예. 그 사건의 전제는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간음이 있었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예. 간음한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위력의 존재 여부 또 그런 업무상 위력 때문에 이 사람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해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이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그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는가 그렇죠. 또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는가 그렇죠. 이 두 가지가 예. 핵심적인 관계다 이거죠. 그래서 판사님께서는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의 안 전지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예.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는데요. 예.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처럼 자신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졌던 게 바로 사실입니다.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예, 간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김지은 씨와 같은 그런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좀 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점이 업무상 부족했다는 위력의 거죠. 범위를 우리 법원은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다.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분위기만 그렇게 되어도 그걸 위력으로 느낄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아주 엄격하게 우리가 이제 보기에 가시적으로 무언가 위력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정도여야지 위력으로 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 예. 우리 재판부는 사실 이제 두 번째 것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근데 이제 여성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당사자 간에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.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다.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? 이 부분도 역시 뭐 마찬가지인가요? 상당히 좁게 해석합니까? 우리 법원이? 그러한 주장은 있을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.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느꼈는지 하는 것은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. 그런데 예.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것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행동하고가 일치했느냐를 따져서 위력이 있었냐 없었냐 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일치하지 않는 면이 너무 많았다.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.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력을 행사당했다라고 그 인정을 받으려면 위력을 행사당해서 그렇게 간음을 한 다음 날이나 그 사람의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것하고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점을 특히 재판부에서 들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요. 그러면 요즘은 뭐 대화 같은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후 상황이 그렇죠. 짐작이 됩니다만 그렇죠. 아주 이제 과거 사례들도 지금 재판에 많이 기소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럼 이런 경우는 위력이 있었는지를 이를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러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. 즉 미투 운동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상당 부분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을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, 그러면? 네,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 기존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사실은 제대로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이유 예.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가 워낙 분명하고 강경한 어조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봤는데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나 현재 우리나라 그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조금 증거가 부족했다. 즉 검찰이 입증을 좀 잘 못했다.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예, 뭐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. 조금 전에 yes means yes라는 네, 네. 표현을 썼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yes라고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문제가 없는 것이고 피해자가 yes라고 하지 그러니까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다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이런 말하자면 선진의법 사례 이게 지금 뭐 논의가 필요하다. 그렇죠. 도입하려면 이렇게 지금 재판부에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은?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하면서 얘기한 게 yes means yes라는 룰을 얘기를 했는데요. 그거는 내가 성관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은 성관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성폭행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. 예. 또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부동의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한다면 그것도 역시 성폭행으로 보겠다는 그런 외국의 입법 내거든요. 현재 지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법률 체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지금 판시한 것 같습니다. 예, 뭐 법원의 판결은 물론 저도 존중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미투 운동의
그 앞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. 이런 좀 참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군요. 예. 그렇습니다. 예, 그런데 어쨌든 개별적인 사건마다 다 다르게 판단하는 그렇죠. 거니까요. 예. 예, 노영희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